엄청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룬 번영의 도시 필트오버. 이들은 해안까지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고 대운하를 건설하기에 이르는데, 하지만 원인모를 폭발로 인해 거대한 집안의 땅이 가라앉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지하로 떨어진 땅을 자운이라 불렀고, 이 사건은 비극의 시작이 되었죠. 발명가와 도둑, 정치인과 범죄 조직들의 대립으로 인해 혼돈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필트오버와 자운. 그리고 이곳에서 부모를 잃게 된 바이와 파우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 벤더는 슬픔에 빠진 소녀들을 걷어들여 줍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도둑질을 하러 필트오버에 올라온 바이와 파우더 일당. 위에서 보니까 좋지? 바이, 저 정말 괜찮을까? 누가 알아채기 전에 나가면 돼. 돈이 드는 물건이 있다는 소문을 듣곤 이들은 제이스라는 남성의 집을 털게 됩니다. 발코니를 왜 잠궈? 자물쇠 깔출하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발명가였던 제이스의 집엔 소문대로 값비싼 물건들이 넘쳤고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는 크리스탈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제이스. 이들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가지만 건물이 무너지며 마을에 큰 소란을 만들게 되죠. 진짜. 거기 앉아! 다행히 필트오버의 집행자를 따돌리고 자운의 입구에 도착한 일당들. 그런데 이때 마주치게 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상대 조직. 누가 아주 난리를 쳐놨다네. 강 건너 일이 좀 있었다더라. 근데 왜 니들 문제를 내 구역까지 끌고 오냔 말이야.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역시나 상대 조직은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아주 좀... 파우더는 어딨어? 제발 마우저, 네가 필요해. 비록 물건은 잃었지만 바이와 파우더는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자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필트오버의 핍박 속에 어린 바이와 파우더가 할 수 있는 건 도둑질뿐이었죠.
역시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벤더에게 잔소리를 듣는 바이와 일당들. 현장에서 애들 넷이 튀었다던데. 제가 가자고 했어요. 화를 내시려면 저한테 내세요. 그치만 스스로 쟁취하라고 늘 말씀하신 건 아저씨잖아요. 그 얘기 말고도 노스 사이드에 가지 말라는 얘기도 내가 수없이 했을 텐데. 그러다 네가 잘못될 수도 있었다는 거 몰라? 어? 또 쟤들은 그 정보라는 거 어디서 들었어? 벤조 아저씨네 가게에서 들었어요. 누구한테? 꼬맹이요. 그렇게 벤더는 바이와 한바탕 벌인 조직을 알아내기 위해 친구의 가게로 향하게 되는데 에코, 그건 어떻게 돼가냐? 아직 톱니가 망가진 상태라서. 그럼 나중에 끝내. 밴더랑 얘기 좀 하게. 그래도 아니, 어서 가봐. 이미 얘긴 들으셨겠지만 그래, 그걸 모르면 간첩일걸? 누가 따라왔다는군요. 내가 듣기론 여러 명이었다지. 집행자 얘기가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한창 대화를 이어가던 이때 이들을 찾아온 집행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죠? 웬 하수구 인생들이 학술지구의 건물을 습격했습니다. 대근 이미 알겠지. 들어 능글 맞은 작자. 잠시 산책이라도 하고 오지 그래 마커스. 가서 진정 좀 하고. 지금 윗동네에서 벼르고 있어. 문제의 작업장은 키라만가의 소유였어. 의회에선 이번 일을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네. 약속했잖아, 벤더. 윗동네 열심되지 않게만 하면 나도 이쪽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키라먼이라는 유명한 가문의 작업실이 습격당했기에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게 됩니다. 내 사람들을 넘겨줄 순 없어요. 생각이 바뀐다면 이걸로 연락하게. 나만 할 테니까. 한편 자신이 몰래 가져온 크리스탈을 발견한 파우더. 그녀는 기쁜 마음에 바이에게 일을 말해주려 하는데 걔가 문제야. 마일로, 지금 실수한 것뿐이야. 걔 맨날 실수만 하잖아. 아직 어리잖아. 웃기고 앉아있네. 넌 걔보다 어릴 때도 훨씬 잘했어. 파우더가 못하는 게 많은 건 사실이야. 바이의 말에 상처받아 자리를 뜨는 파우더. 내심 파우더가 신경 쓰인 바이는 그녀를 찾아갔고 그녀를 위로해주며 기분을 풀어주죠. 오늘 일 얘기해볼래? 난 싸움을 못해. 그래도 괜찮아. 따라와봐. 누구나 힘든 날은 있어. 딛고 일어나서 하나로 뭉치는 거지. 그 집에서 찾은 거야. 주머니에 넣어왔어. 우리 둘만의 비밀로 갖고 있자. 이 도시가 우리를 우러러볼 거야. 그 시각 명령을 어기고 바이 일당을 습격한 양아치 조직원을 신문 중인 우두머리 실코. 죄송합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끼어들진 말랬는데 이제 그쪽에서 궁금해하겠군. 그건 그 애들 잘못이에요. 윗동네에서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어요. 밴더가 머리 좀 아프겠군. 이제야 말이 좀 통할 것 같네. 이내 정체불명의 보라색 약물로 의문의 실험을 진행하는데 거의 다 됐어요. 과연 실코와 뒤틀린 과학자 신지드는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과거 바이 일당이 작업실을 털었던 때의 시점. 이내 집에 도착한 제이스. 저기 안에 누구 있어요? 이봐 문 열어. 크리스탈의 폭발과 함께 기절한 제이스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 엄청난 눈보라에 쓰러진 제이스의 어머니. 그런데 이때 잠깐!
의문의 생명체는 신비로운 마법의 힘으로 이들을 구해주죠. 과거 의문의 생명체와의 경험으로 마법공학에 큰 관심을 갖게 된 제이스.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마법에 관한 학문은 금기시되었기에 그는 학술 아카데미 몰래 마법공학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금지된 물건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허가증은 단 한 장도 없군. 이 연구를 허락한 자가 누구죠?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겁니다. 과학 연구를 하는데 불법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었을 텐데. 하필 폭발로 인해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 결국 제이스는 재판을 받기 위해 수감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앞에 나타난 의문의 인물. 그의 정체는 하이머딩거, 아카데미 최고의 교수였죠. 위대한 과학자는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아. 과학으로 마법을 통제하는 방법이요. 마법을? 네. 그건 자연의 힘이야. 과학으로도 통제할 수 없지. 난 307년이나 살았다네. 과학의 신비를 푸는데 한평생을 매진해 왔지. 의회에서 실수를 인정하게 마법의 맞자도 꺼내서는 안 돼. 그럼 아마도 별일 없이 끝날 거야. 다음날 재판장에 들어선 제이스. 제 실험 재료가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그는 하이머딩거의 말대로 실수를 인정하는 듯 했는데 제이스를 몇 년간 후원한 입장에서 성품은 제가 보장해요. 폭발 사고 외에 보여줄 만한 결과물은 있나?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학술 아카데미의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군요. 획기적인 연구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지? 본인도 이해 못하는 연구에 매달린 것처럼 보이는 애매한 상황입니다만 이걸 봐주면 다음은 뭐죠? 황당하군요. 이 연구를 지원한 어서 본 재판을 마무리하시오. 전 마법을 창조하려고 했어요. 아케인은 우리 세계의 저주야. 내 민족은 그로 인해 거의 멸망했어. 발견의 대가인 우리가 왜 겁내야 하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자넨 몰라. 그 짐을 짊어진 건 나뿐이니까 시간이지. 난 이 힘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는 걸 보았어. 문명을 타락시키고 소모하고 결국엔 폐허로 만들었지. 이 사건의 경우 관대하게 처리하죠. 저는 제이스 군을 아카데미에서 퇴학시키고 부모가 곁에서 보호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국 마법에 대한 불신으로 제이스는 아카데미에서 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 연구를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자 좌절하는 제이스. 이때 나타난 하이머딩거의 조수. 방해한 건가요? 재판 때 당신이 한 말에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당신이 유일하네요. 네, 난 당신 연구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이젠 끝났죠. 아무도 날 안 믿으리. 난 단지 내 자신을 믿었죠. 그래서 온 거예요. 당신은 위대한 걸 이루려는 참이니까. 세상을 바꿀 연구에는 허락 따윈 필요 없어요. 당신 이름도 모르네요. 빅토르예요. 이에 제이스는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날 밤 압류당한 연구물을 되찾으러 의회로 향한 제이스와 빅토르. 아직까진 순조롭고. 하지만 이때 의원 멜이 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연구를 위해 추방까지 각오하다니 신념이 굉장하군요. 저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안정화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평소 마법에 관심이 많던 멜은 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난 가치 있는 모험엔 위험이 따른다는 걸 잘 압니다. 딱 하룻밤들이죠. 해롤드! 오늘도 야근이네요.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죠? 그럼 일이 잘 돼간다는 뜻. 그렇게 시작된 제이스의 실험. 이봐, 저거 보여?
이렇게 반응한 건 처음이야. 당장 중단시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자 하이머딩거가 찾아오게 되는데 곧 열릴 것 같아. 부담 갖지 말고 그 말이 더 부담되거든. 정말로 이걸 해냈군. 결국 제이스와 빅토르는 실험을 성공시켜 위외의 신뢰를 얻게 되죠. 때가 된 것 같군요. 마법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마법 공학의 시대입니다. 한편 일전의 사건으로 인해 숨어 지내던 바이 일당. 이때 집행자들의 강압적인 수사를 목격하게 되고 윗동네 놈들 일은 관심 없어. 이건 너희 하수구 인생들 일이기도 해. 이는 곧 우리도 반기자. 지하도시 사람들의 분노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자. 이 분노는 리더격인 벤더에게 쏟아지게 되는데 난 내 사람들을 지켜야 돼. 내가 알던 밴드는 이 지하 도시를 쌓아오려고 싸움을 겁내지 않았어. 겁내는 걸로 보이나? 아니, 나약해 보이는군. 다들 선제 공격을 감행하자 주장하지만 벤더는 끝까지 전쟁을 피하려 했죠. 이를 보던 바이와 파우더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에코에게 듣게 된 충격적인 사실. 밴더 아저씨가 집행자들과 거래를 한 것 같아. 거래라니? 뭘로 드릴까요? 시궁지 4마리. 그 사이 집행자들의 만행은 더욱 심해졌고 이내 지하도시 사람들을 모욕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밑에 사는 놈들은 다 똑같아. 오만함을 용기로 착각하거든. 네 놈들을 모조리 묻어버리겠어. 상부의 지침을 빌미로 자운을 더욱더 옥죄기 시작하는 집행자들. 이내 벤더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아저씨. 시간이 별로 없어. 밴드! 넌 착한 아이야. 가족을 지켜야 돼. 그게 무슨... 안 돼요! 날 위해 준비한 건가? 그것은 바로 자운을 위해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었습니다. 곧 잡혀갈 텐데 담배 한 대쯤은 괜찮잖아? 자네가 여기 없으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거야. 벤조가 잘 알 겁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 텐데. 알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정체불명의 괴물에게 습격을 당하는 벤더 일행. 이와 동시에 흉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실코. 이 짐승 같은 놈 어디서 굴러먹다 나타났는지 몰라도요. 눈앞에서 당장 꺼져. 벤조 물러서요. 안돼. 끝까지 고집스럽군. 그는 이들을 잔혹하게 처치하곤 벤더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 벤더와 실코는 과거 깊은 악연으로 얽힌 사이였고 벤더와는 다르게 실코는 필토오버와의 전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벤더는 실코의 야망을 거부하죠. 그런 괴물들을 동원해도 필토오버를 상대로 절대 못 이겨. 이길 필요는 없어. 살짝 겁만 주면 돼. 우린 같은 목표를 꿈꿨어. 자유를 꿈꿨다고. 자운이라는 국가로. 그리고 넌 날 배신했지. 그 기분이 어떤지 알기나 해? 네 피가 우물과 섞이고 강물의 독성이 네 신경을 갉아먹는 느낌. 널 증오하긴 했지만 난 널 존중했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럴지도. 하지만 이젠 달라. 시머야, 이제 우리한텐 힘이 있어. 원한다면 날 죽여. 다만 부탁이다. 레인지만은 건드리지 마. 지금의 넌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야. 진정한 네 모습을 보여주지. 이런 와중 파우더와 동료들을 찾아온 바이. 이들은 벤더를 구하기 위해 출동하기로 하는데 오늘 넌 여기 남아, 파우더. 뭐? 언니가 가족은 함께 뭉쳐야 되는 거라며. 넌 아직 안 돼. 너까지 잃을 순 없어. 이걸 갖고 달아나. 어디에 있든 이걸 켜면 꼭 찾으러 갈게. 약속해. 너무나 위험한 작전이었기에 이번엔 파우더를 두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라 여겨진다 생각해 슬픔에 잠긴 파우더. 이때 파우더는 크리스탈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물질임을 알아차리게 되죠. 나도 도울 수 있어. 그 시각 벤더에게 도달한 바이 일당. 하지만 이건 실코가 파놓은 함정이었고. 여기서 나가, 당장. 잘 왔다. 가족이 제외한 걸 축하해야겠군. 유감스럽게도 그다지 오래가진 못하겠지만. 이에 바이는 최선을 다해 이들과 맞섭니다. 바이! 그리고 때마침 벤더가 있는 공장에 도착한 파우더. 보여줄 준비는 됐나? 수세에 몰리자 비장의 수단을 꺼내든 실코. 처음부터 우리 둘의 문제였잖아. 넌 기회를 놓쳤어. 신지대의 발명품 시머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파우더의 폭탄이 폭발하게 되는데 엄청난 힘으로 인해 동료들마저 사망해버렸고 벤더와 바이 역시 위험한 상황에 놓입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바이를 지켜보려는 벤더. 하지만 실코의 기습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데
바이가 위험에 빠진 이때 시머를 복용하고 나타난 벤더. 하지만 벤더는 결국 바이를 구하다 목숨을 잃게 되죠. 파우더를 돌봐다오. 모두를 잃은 바이 곁에 해맑은 표정으로 나타난 파우더. 내 원숭이 폭탄이 드디어 작동했어. 네가 이랬어? 왜 그런 건데? 난 그냥 언니를 구하려고. 난 그냥 도우려고. 내가 너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용서해줘. 내가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잖아. 넌 징크스밖에 안 되니까 알아듣겠어? 마일로 말이 맞았어. 아니야. 언니 왜 이래? 언니 제발. 언니 가지마. 제발 돌아와 부탁이야. 언니 혼자는 안 돼. 이내 그녀는 파우더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남긴 채 떠나버리죠. 그리고 혼자가 된 파우더 앞에 나타난 실코. 그러다가 너도 죽어. 가자. 어서. 언니는 어디 갔니? 날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내 언니가 아니야. 그는 파우더를 죽이려 했지만 왠지 모를 감정이 휩싸여 도리어 파우더를 걷어들입니다. 괜찮아.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과연 이들에겐 앞으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케인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넷플릭스가 협업하여 만들어낸 시네마틱 애니메이션입니다. 토이스토리2의 연출을 맡았던 애쉬 브레넌 감독을 필두로 제작된 해당 작품은 분열된 두 도시 속 사회와 억압, 그리고 그 경계 속에서 세상의 운명을 쥐고 있는 두 자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플롯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 팬분들의 심장을 뒤흔들기 충분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런 흥미로운 플롯을 엄청난 그래픽을 통해 표현하기에 눈호강 역시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품이랍니다. 따라서 해당 작품은 평소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겨하시던 분들은 물론 진중한 미국식 애니메이션을 경험해보고픈 분들에게 역시 추천드리겠으며, 결국 갈라져버린 비운의 자매 바이와 파우더의 운명을 아케인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